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좀 특별한 손님, 게스트, 여러분들의 정말 좀 든든한 선배님 한 분을 모셨는데, 사실 저희 영상에 처음 모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한 3년 전쯤에 한번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님이 더 잘 돼서 더 멋지게 성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에 선생님을 스파르타 항공과 입시로 먼저 처음 뵀었고요. 그 항공과 입시를 좀 성공적으로 마쳐서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학교 졸업하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성인반 수업을 들어서 한 달 만에 이제 에어프레미아에 합격해서 지금 1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많잖아요. 뭐 인하공전에 합격한 분들의 뭐 후기, 그리고 뭐 승무원 분들의 뭐 이야기, 브이로그 영상들 되게 많은데, 이 선배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 하나를 운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정말 만들어서 합격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냥 인하공전 나왔으니까 뿅! 뭐 이렇게 합격한 게 아니라 나름의 본인이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제대로 면접 준비도 좀 심도 있게 딱 해서 정말 실력으로 빨리 됐지만 노력과 어떤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서 합격한 가장 좀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모범적인 사례. 그래서 좀 저희들의 과거 준비 과정들, 그리고 쌤의 생각, 본인의 어떤 노력들, 보이지 않았던 선생님은 몰랐던, 주변 사람들은 또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선배님 영상을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유튜브 채널 말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조용히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채널이 이름이 소피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여기에 보면 역시나 또 많은 승준생, 항공과 준비생들이 있다 보니까 인하공업 전문대학 그 합격 과정들, 그런 꿀팁들 올려주셨는데 반응이 뜨겁던데요. 맞아요. 조회수가 거의 제가 봤을 때 1.9만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인하공전 합격 후기는 진짜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역시 달라서 역시 다르다,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 뭐 저희 항공과 테리쌤 영상도 보시지만 이 선배님의 어떤 일상들, 이 선배님이 하는 말투, 어떤 느낌, 하는 뭐 단어, 문장, 표현법 이런 것들도 한번 따라가 보신다면 아주 여러분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저희가 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입시 스토리를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좀 만나게 됐을까요?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원래 한 3, 4년 정도 연극영화과를 준비를 해서 실제로 20살 때 어떤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급하게 이제 틀어서 항공운항과를 준비를 하게 됐었고,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대형 학원이라는 곳을 그냥 무작정 갔죠. 근데 저는 가자마자 2주 만에 여기는 아니다 라고 딱 느끼고, 근데 나는 지금 모르니까 어딜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제 지인 중에 항공운항과를 간 친구가 소민아, 이 선생님 테리쌤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정말 빡세지만 그만큼 잘 보내신데 한번 상담 받아봐 라고 해서 제가 쌤이랑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쌤이랑 실제로 상담을 하는데 그 한 30분이 제가 그 학원에서 다닌 그 시간보다 훨씬 값졌고, 이 쌤이면은 제가 믿고 올인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막 준비한 것도 아니고 20살이라는 조금 늦은 출발이었고 저의 소중한 1년을 쏟아부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형학원 2주를 다니고 그만두고 쌤한테 간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상담했을 때 저는 한 말이 좀 기억이, 한 가지는 기억나는데 정말 올인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을 했던 말은 기억나는데, 상담할 때 저희가 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기억나나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쌤의 커리큘럼 방식을 제가 조금 엿들었을 때 제가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 면접의 본질을 건드리는 느낌은 안 났어요.
뭔가 답변이라든지 이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조금 약간 외적인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만 많이 받았는데 쌤은 이제 외적인 거는 당연히 봐주시겠지만 기본적인 제가 원하는 면접의 본질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빡세게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저에 대해서 정확한 좀 진단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런 게 좀 강점인 것 같고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은 요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맞아. 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뭔가 나를 잘 파악해주는 쌤 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플랜 A, B도 이 쌤이랑 함께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믿고 이 쌤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배님의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예체능 쪽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쪽 길도 너무 좋았지만 좀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수업을 한 3주, 4주 1차 평가인가 하고 났을 때쯤에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해도가 되게 빠르고 시키는 걸 저 그대로 좀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알려준다고 해서 다 사람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다 다르게 걸리는데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지금은 조심스러운데 그때는 쌤이 패기도 있고 확신도 있어서 맞아요. 자퇴해라. 진짜 무조건 합격시킬게. 무서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안 됐으면 그러니까 역대 희대의 인생의 역대 나쁜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좀 뱉었는데 진짜로 자퇴를 맞아요. 정말 해버려서 저희가 더 이제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갔었죠. 후회하십니까? 너무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고 쌤이 이제 아마 스파르타 2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 완전 한 해 말쯤에 1기를 하고 그거 끝내고 이제 3월인가 4월인가 2, 3, 4월쯤 아주 그 해당 연도의 초기에 저희가 딱 시작한 어떻게 보면 쌤한테 1기는 테스트 로드였고 제대로 스파르타 항공과를 딱 한다라는 게 2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쌤이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선배님도 이제 인하공전에 1차에 합격을 했지만 그 같은 반 친구 또 다른 한 명이 또 있어요. 또 수시 2차에 아주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극적으로 그냥 합격한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단 한 반에 저희가 학생이 5명인가? 맞아요.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2명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그 반만 봐도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수업의 확신을 가장 이 항공과 입시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확인시켜준 선배님이 우리 소민 선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입시 준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일단 본인은 인하공전만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과를 틀었다 보니까 정말 욕심이 없어서 지금 말을 하면은 정말 모를 수도 있는 학교들도 저는 괜찮다고 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저는 인하공전 너무 과분해요. 다른 학교도 다 괜찮으니까 어디든 그냥 저는 가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쌤이 이제 감사한 거죠. 저의 뭔가 면접에서 빛날 수 있는 지점을 잘 가꾸어 주셔서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친구야 라고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줬고 근데 이 자신감이 저는 약간 그냥 근거 없는 입에 발린 칭찬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쌤이 진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 정도로 강의를 하시는 분 밑에서 또 나도 부끄럽지 않게 이 정도로 노력을 했으면 난 쌤 말 믿고 붙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중반기부터 이제 인하공전을 목표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아마 쌤이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뭐 쌤 아는 친구들은 쌤이 좀 혼내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본 친구도 있고 혼을 난 친구, 칭찬만 받은 친구, 혼났다가 칭찬으로 딱 터닝 됐던 친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선배님은 제가 혼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아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혼날 때 같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딱 한 번 진짜 한 7월인가 8월인가 여름방학쯤에 애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때 너희 왜 이러네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그 인하공전 합격한 또 다른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잘하다가 열심히 안 해서 막 혼내고 그때 쌤이 막 파이팅이 넘치다 보니까 막 열정도 막 하니까 막 그냥 그랬었는데
선배님은 제가 딱 타겟으로 혼을 냈던 적은 거의 없을 만큼 자기 할 일을 되게 잘했고 우리 전형은 특기자 전형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영어 공부, 토익은 이런 거 원래 좀 했었던 친구예요.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체능을 준비할 때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는 안 했었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뭐 조금 해서 3, 4등급 이런 정말 평균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뭔가 붙으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붙으려면은 너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가라고 맞아. 정말 똑똑한 그런 길을 알려주셨죠. 맞아. 그때 제가 처음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학특기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굳이 해서 해야 되나? 그건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만 하는 전형이야? 라는 좀 추세였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이니까 이제 좀 재수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워낙 딱 확실하게 뭐 1, 2, 3 이런 게 아니고서는 뭐 좀 이런 어학특기자로 했을 때 좀 경쟁률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학특기자는 어학특기자끼리 경쟁이니까 그 안에서 1등, 2등, 3등 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은 거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민 선배가 어학특기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딱 만들었고 그리고 그때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뭐 30명, 50명 지원해도 예를 들어서 50명 지원하는데 10명 뽑는다 칩시다. 근데 소민 선배가 50명 중에서 나는 1, 2, 3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이 친구는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일차를 좀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네요. 입시 준비하면서 네. 좀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좀 강화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력 좀 이 학생들이 좀 어떤 걸 좀 더 하면 좋겠어요? 저는 스펙은 사실 영상에도 말을 했고 그냥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내신 관리나 토익 이런 거는 사실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만들라는 게 그냥 저의 주관이고 나머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소 표현력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사실 제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미소랑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베이스였던 제가 이제 선생님 밑에서 배워왔던 그런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소가 정말 없는 사람이었지만 쌤이 미소 연습을 정말 빡세게 시키셨어요. 표현력 연습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소는 당연히 이 항공과 입시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표현력을 왜 이 학원에서는 되게 열심히 가르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도 저는 이제 예체능을 했다 보니까 표현력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면서 조금 더 힘들지 않게 준비를 했던 것 같긴 해요. 미소랑 표현력의 저의 노하우는 일단 양으로 승부 본다. 그냥 쌤이 주시는 과제를 성실하게 일단 임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자퇴를 하고 입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했었고 공부도 했었고 운동도 했고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만큼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와중에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시는 이 벅찬 과제들을 내가 다 해내고 일단 보자 라는 생각으로 양치기로 일단 했었고요. 그러면 양으로 하고 난 뒤에 저의 생각은 면접에서는 호감도 싸움이고 또 사람을 잘 대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력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왜 강조를 하고 왜 그걸 제가 한 20년도 거의 21년도 이제 코로나 시기 딱 그때부터 쌤이 성인 수업, 고딩 수업 할 거 없이 다 표현력을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면접이란 게 자기 어필 어떤 노력한 점을 자랑하는 시간인데 그게 너무 다 가식 같고 어느 순간 쌤이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강의를 하고 한 2, 3년 차가 되니까 너무 뭔가 다 형식적이고 가짜 같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 면접관이 초짜라면 저 말을 듣고 열심히 준비했네라고 생각할 텐데 면접관이 2년, 3년 저런 비슷한 말을 똑같이 하는 친구들 많이 보게 되었을 땐 안 와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만 솔선수범이 들어갔지 진짜 솔선수범한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솔선수범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만 해도 조금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라는 게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표현력이라는 것을 수업에 딱 넣고 그걸 거의 답변 작성만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주구장창했던 거죠. 그리고 선배님은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미 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면접에서의 어떤 표현력과 또 다른 뭐 연기, 음악, 노래에 대한 표현력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을 좀 잘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영상 들어보면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승무원 출신의 선생님들 그리고 뭐 항공과 선생님들 과외 학원 유튜브 엄청 많을 건데 그냥 말투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소민 선배가 거의 압도적으로 저는 제일 괜찮다 생각해요. 영상 통틀어서. 이거 맞아. 왜냐면 내가 딱 들었을 때 아마 들어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잘 들리고 뭔가 강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는 정말 좀 진심으로 본인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표현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이 있어도 이렇게 양치게 하는데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시간과 어떤 인풋을 많이 넣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저 진짜 요즘도 많이 느끼고 쌤이랑 요즘 이제 친구들 많이 보면서 네, 느끼는 거는 맞죠. 부족해도 태도가 좋으면 일단 먹고 맞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항공과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준비 기간도 조금 짧았고 또 굉장히 좀 각박한 상황 속에서 면접을 볼 때 그러면 내가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태도다. 맞아. 겸손하고 정말 진실하게 꼼수 안 부리고 정면 승부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 제 생활 자체를 좀 좋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는 쌤의 생활이었는데 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바쁘고 학생들도 정말 많고 한데 와중에도 운동을 가시고 와중에 뭐 부모님 뵈러 가시고 이런 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면서 그러면은 저렇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강의를 하시는 쌤도 저렇게 지내니까 나도 저걸 본받아서 해야 그나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겠다라는 생각으로 20살 때 많이 야금야금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부족한 점이 약간 문해력이라던가 그리고 기본적인 체력, 뭐 승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 자질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운동도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단순히 살을 빼고 단순히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답변에서 좀 진정성 있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실제로 내가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좀 술술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본 소스들을 많이 가지려고 기본 생활을 만들었고 그거 이상으로는 이제 정말 어른들을 좀 따뜻하게 잘 대하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예절 바르다, 예의 바르다라는 게 좀 추상적이지만 좀 그런 눈빛이나 이런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고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고 정말 좀 적극적인 거 나대는 거랑 적극적인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적극적인 건 민망하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용기를 내고 표정, 말투, 목소리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선배님은 그 20살 때부터 뭔가 사회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부모님이 굉장히 사랑을 주고 키우신 것을 넘어서 참 이 친구가 혼자서도 살아남게끔 정말 좀 그런 독립성 플러스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사실 이 친구는 여자고 저는 남자지만 마치 내가 여자였다면 아까 약간 이 선배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맞아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MBTI가 어쩌고 내 성향이 어쩌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결국에는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중요한 게 이제 어떤 항공운항과나 이런 항공관광학과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학교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합격 불합격을 줄 교수님들이 일단 불호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좀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고 안 감사해도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더 좋고요.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요런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얘기를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분명히 멘탈이 흔들렸을 때가 있을 텐데 언제 흔들렸고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초반에 좀 흔들렸고 진짜요? 네.
초반에 흔들렸고 뒤에는 한번 딱 제가 마인드를 세팅하고는 쭉 그냥 그걸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달 전쯤 또 약간 흔들리고 근데 일단 초반에 흔들렸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라 생각하면은 굉장히 백조 같으시고 좀 우아하시고 그런 선배님들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변인들과 비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대형 학원이나 꼭 그런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 밑에서 입시를 만약에 배웠다면 계속 이 외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본질을 준비를 못하고 부수적인 거에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쌤은 우리의 뭔가 인상을 중요시하게 말씀을 해주셨지 뭐 너는 뭐가 부족하니 수술을 해라니 이런 말씀을 일절 말씀을 안 해주셨고 면접의 본질을 많이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초반에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키가 크고 마르고 예쁘더라도 내가 가진 요 고유한 성질은 내가 저 친구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혹은 그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안다면 뭐 외적인 게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훨씬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전쯤 되면은 사실 좀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딱 지금 시점 전후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상향으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저 진짜 미친 상향이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주변에서 약간 언니 이러다 떨어지면 언니 멘탈 나가 이러고 주변에서 조금 말렸어요 저를. 근데 저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약간 그때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진 장점, 단점 요거를 쫙 써놓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빛나는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집중한다고 흔들리면은 갈 수 있는 대학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한 달 전쯤에 자기 객관화를 쫙 해놓고 버릴 건 버리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자에 집중을 하면서 좀 불안했던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이제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능이라는 게 뭐 IQ도 있고 EQ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사회적 지능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선천적일 수는 없고 살아오면서 얻게 되는 것들인데 아마 그건 성취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은 뭐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합격이 첫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그 과거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뭐 작은 것들에도 쌓이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도 좀 하는 방법을 아는데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면 불안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상향으로 지원했을 때 제가 그거에 뭐 동조를 했을 것이고 그거를 하지 마라. 소민아 이거 그래도 좀 더 넣자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은 일단 수시일차의 결과를 보고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잘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더 예쁜 애 있겠지. 근데 더 예쁜 애보다 우리가 부족한 게 나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뭐 조금 더 얼굴이 작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인대회도 아니고 뭐 소개팅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한 가치관도 있고 밝은 미소, 목소리, 표현력, 진심, 전달력 다 있는 친구가 떨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했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수시 2차 때는 우리가 정말 하향까지 다 지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마음속으로 숨기고 있었죠. 그걸 먼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수시 1차 때 딱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시켜줄 수 있는 멘토나 선배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대부분 뭐 선생님들 학원 이런 곳에는 귀찮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리거나 둘 중에서 한 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다른 걸 만들던지 그걸 부족한 점을 최소화시키던지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보면 수시 1차 면접날 네. 이제 씩씩하게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오셨을 텐데 그때 좀 기억나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이제 오래되긴 했어. 저 기억은 나요. 일단은 그냥 그날의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기는 완전 100% 충족하고 갔어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안 흔들릴 정도의 제가 만족하는 선으로 만들고 가서 딱 갔는데 생각보다 예쁘고 키 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많지.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내면적인 것만 보고 왔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자 하고 이제 면접조를 들어가는데 또 면접조도 제가 바보같이 그 눈치 싸움 하라는데 맞아. 대실패하시고 이제 너무 키 크고 제가 제일 키 작고 예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만 모아서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또 중간에 3번인가 뭐 해야 되는데 제가 1번 지원자로 들어가고 와 이거 진짜 오늘 힘 제대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근데 제가 쌤이랑 보이스 연습을 많이 해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딱 처음 인사를 하고 뭐 1번 지원자 누구입니다 요 인사를 하는데 바로 쳐다보죠. 제가 딱 했을 때 세 분이 동시에 딱 쳐다보면서 봐주시길래 제가 아 지금 좀 됐다 생각을 맞아. 했고 이제 면접하는 내내 그러면은 지금 잘 봐주셨으니까 표현력이랑 미소 진짜 내가 최대한으로 다 쓰고 오겠다. 내가 이 5명 중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똑부러지고 태도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와야지 라는 생각에만 집중을 해서 한 2-3 질문을 했었고 그거 하는 동안에 다들 너무 정말 감사하지만 흐뭇하게 쳐다봐 주셨어요. 그 면접관님 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마치고 쌤한테 전화해가지고 쌤 저 이거 됐어요 이러면서 맞아 기억나요. 설레발을 쳤는데 또 감사하게 붙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 조에 다른 친구 합격한 친구 있었어요?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예쁜 것만으로는 예쁜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제일 예쁜 애를 데리고 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없고 예쁘기만 하면 예쁜 게 그나마 승무원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더 예쁘고 더 예쁘고 예쁘고 덜 예쁘고 더 예쁘고 덜 예쁘고 더 예쁘고 예쁘고 이런 게 있으면 다 예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예쁨이 7, 8, 9, 10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무언가의 매력으로 다른 무언가의 이유와 어떤 명확한 강점이 되면요 9점, 10점짜리가 있어도 내가 8점이라도 11, 2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도 물론 내가 얼빠라서 얼굴만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예능감, 이 사람의 말투와 행동, 이 사람의 옷 스타일, 이 사람의 노래 실력 그런 매력 때문에 더 잘생기고 더 예쁜 멤버가 있지만 그 멤버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그래도 내가 강조했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업을 받았다, 뭐 헤어를 어떻게 했다, 뭐 운동화를 뭐 어떻게 신었다, 뭐 이런 외적인 부분을 좀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인트들은 뭐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다이어트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저는 그때 그렇게 막 체중이 많이 나가는 스타일은 원래 아니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면접이라는 거 앞에 내가 조금 붓기도 없고 스스로가 봤을 때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그 지점을 만들기 위해 한 2-3kg 정도는 한 달 전에 이렇게 빼고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쌤도 강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학생다운 풋풋한 예쁨을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쌩얼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저한테 맞는 좀 수수한 화장을 하려고 찾아왔었어요. 한 반년이란 시간 맞아, 정도. 기억나요. 그리고 머리는 사실 제가 좀 못해서 그때 샵을 갔던 기억이 있지만 머리도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면은 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너무 빚어놓은 듯한 그게 항공사에서 볼 법한 그 머리를 학생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치. 근데 또 머리에 이 메이크업까지 다 받고 오면은 저는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자기한테 맞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고 왜냐면 어차피 항공사 가면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면접 기간에 다 달았는데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그 부분만 샵을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막 너무 뭐 화장 진하게 하고 머리도 너무 빡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거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거. 그 요즘에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빡빡 뭐 과자 부스러기처럼 빡빡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좀 시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무조건 다 올백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마가 너무 넓으면 그런 결점은 너무 가린 느낌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커버 정도는 하면서 좀 머리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딱 정해진 거 없고 교수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다운 모습을 원한다는 건 교수님이라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당연히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 돈 내고 열심히 배울 장학금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학생을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를 이끌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학을 했고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선배님이랑은 연락을 종종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학교 다니면서 뭐 가장 좋았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졸업하고 제일 좀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는 제가 제 학교 이름을 말할 때 부끄럽지 않은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그쵸. 행운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냥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진 이 스펙들 중에 본인만 안 부끄러우면 사실 어느 면접장에 가서든 뭐 내가 다른 항공과여도 자신 있게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게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노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 갈 거 좋은 학교로 내가 네임을 가지고 가면 항공사 면접에서도 조금 더 떳떳하게 좀 부수적인 걸 신경을 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항공사 면접을 갈 때 그 대학란에 이거를 적을 때는 정말 고민도 없이 그냥 당연히 인하공업 전문대 항공운항과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좋은 점이었고 학교 내부로 들어가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저희 링크반이라고 좀 특별반처럼 맞아. 소수정예로 30명 정도를 모아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반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쌤이랑 이제 연락 주고받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학교에서 학점 관리도 빡세게 해서 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활동들은 최대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또 좋은 학점을 갖춰서 그 반에 선별이 됐었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건 아무래도 이제 좋은 학생들이 걸러져서 합격한 게 인하공업 전문대학인데 맞아. 여기서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인 이 협약반에서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보면서 와, 이 친구들은 항공운항과에서 만났지만 정말 똑부러지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배울 점들이 많은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본 게 지금 졸업하고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되게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하공업 전문대학은 뭐 사실 뭐 말하면 전문대 학교죠. 전문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인식은 전문대는 뭐 공부를 안 해서 뭐 좀 덜 한다라는 인식이 있긴 한데 이제 뭐 항공과 또는 뭐 승무원 준비생 들 사이에서의 전문대라고 했을 때 인하공업 전문대학은 메리트가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징성도 있고 그 뒷배도 확실히 있고 한진이라는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있죠. 제가 뭐 테리쌤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대한항공 6명을 합격했고 아시아나 7명 합격했었는데 그 들어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동기들 중에 항공과에 뭐 대부분 이제 항공과라면 거의 뭐 90%가 인하공업 전문대학이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80명 동기반이 있는데 그 동기반의 40명은 인하공업 전문대학이에요. 인하공업 전문대학 짱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한서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라고는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그 이름이 나 있는 전문대학은 정말 1명, 2명. 일단 물량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LCC 항공사 가면 다른 항공과도 많아요. 대한항공이 좀 독보적이다라는 건데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금 이제 한진의 아시아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승무원이 정말 간절히 되고 싶고 좀 정말 승무원이 꿈인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음에도 인하공업 전문대 오는 친구도 있고 유학을 한 친구도 있고 부모님께서 두 분이 다 이런 승무원 출신이셔서 정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배경에서 자라난 친구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은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취, 성장, 성과를 그 힘을 아는 친구들의 비율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딱 뭐 2년제 한 개, 4년제 한 개 거기가 가장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확률,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졸업한 지 얼마나 됐죠? 2년? 이제 2년 됐어요. 그럼 이제 졸업한 동기들 뭐 생각해보면은 승무원 된 친구들이 한 몇 %인 것 같아요? 좀 많아요. 되게 많고 러프하게 한 60-70%? 와, 그럼 진짜 많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60-70% 됐잖아요. 그럼 이제 30-40%는 아마 안 될 확률이 되게 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한 10%는 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한 지 3년, 4년 넘어가면 사실 이제 합격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경력도 없다면 더더욱 그리고 학력이 이제 어쨌든 2년하고 바로 졸업을 해버렸는데 이제 내가 25, 6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긴 해요. 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인하공전이지만 27에 합격한 친구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간 친구들 많은데 경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 경력을 쌓아서 인하공전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뭔가 부벼보는 거죠. 물론 면접 준비 스펙 이런 것들은 다 하고요. 뭐 졸리자로서 뭐 졸업 전에 졸업한 직후에 합격할 때는 스펙이 좀 낮은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졸업한 지가 2년 3년이 되면 기본적인 스펙이 다 높아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 학생이니까 뭐 용서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아서 그렇다고 이제 뭐 사실 합격한 친구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열심히도 하고 학교에서도 뭐 좋은 교육을 진행해 주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뿅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승무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항공과에서 좀 좋은 곳에 나왔다. 승무원이 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학교 생활에서부터 또 그 외적으로 뭐든 승무원이 되는데 도움될 수 있는 거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시 면접이랑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맞아. 호감도 싸움이고 또 좋은 사람을 뽑는 건데 이제 이때는 좋은 학생을 뽑는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준비된 사람을 뽑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다운 조금 당연히 밝아야겠지만 그런 정말 해맑은 느낌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밝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한 후에 특이 케이스로 노력을 안 했는데 뻥뻥 붙어버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특출난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외모입니다. 외모가 너무 특출나면은 조금 특이 케이스로 성적이 낮아도 확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럴 만한 저한테 요소는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저는 좀 정면 승부를 하고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게 저의 성향에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도 그래 나는 이제 인하공업 전문대학도 이렇게 진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 항공사 면접도 내가 준비된 상태로 입사를 해야 또 오래 다닐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소나 표현력, 답변 이런 건 정말 기본으로 가져갔고 또 스펙도 조금 더 입시 때는랑은 또 다르게 더 비교군에서 좀 빠질 수 있게 내 자신이 만족할 정도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이제 항공사 면접이다 보니까 어른들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눅이 드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서 더더욱이 이제 비교를 안 하는 그런 지점까지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책이나 운동이나 이런 자기 개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좀 단단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더더욱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소민 선배와 같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지금 사실 저는 항공과 입시 수업을 막 굳이 빡세게 이 학생들을 받을 이유가 사실 크게 없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뭐 대한민국에서 객실승무원 합격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유명하고 재수없지만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입지 인지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쌓여있기 때문에 항공과 입시를 막 뭐 홍보 마케팅을 막 해서 학생들을 막 해서 막 그걸로 막 떼돈 벌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계속 놓지 않고 했냐면 아마 많은 학원이나 과외들은 저를 엄청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만말만 너무 현실만 이야기하니까 뭐 좀 숨겨져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 솔직히 다 까버리니까. 근데 유튜브에 뭐 안 좋은 기능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건 순기능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민 선배처럼 이제 올바르게 항공과 입시 준비를 해서 외모에만 집착해서 요즘에 외모 정병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항공과 입시에 성공을 해본 성공이 꼭 항공운항과 인하공전만은 아니에요. 연성대학교도 될 수 있고요. 뭐 부천대도 될 수 있고요. 백석대도 될 수 있고요. 뭐 그 어디든 본인이 목표했던 1, 2, 3순위 안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제가 봤을 때 학점 3점대 친구로 저를 만난 친구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항공과 입학해가지고 다 거기서 열심히 하고 뭐 링크반, 뭐 몽골 해외 봉사활동, 뭐 인턴십 다 그냥 면접 보고 기회 오는 건 다 자기 거야. 지금 인하공전에 다니고 있는 친구 언니 한 명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수업에 거의 대부분 와요. 다시 성인 수업, 스튜디오 테리 수업이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객실 승무원 합격한 케이스가 지금 벌써 소민 선배 포함해서 정확하게 13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지금 쌤이 스튜디오 테디 28기 하는데 거기에 쌤이 합격시킨 인하공업 전문대학 출신의 언니도 2명이나 있고요. 서울에 1명 듣고 있고 부산에도 1명 듣고 있고요. 1명은 졸예자고 1명은 이제 올해 졸업한 친구입니다. 지난 기수에도 1명이 있었고요. 이제 그 언니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고 뭐 지금 이제 올해 졸업했나 그래서 저랑 다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갔지만 그래도 더 준비해서 더 제대로 해서 내가 전략하고 생각한 대로 딱 합격을 따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뭐 고3 뭐 반수 재수생 여러분들은 이미 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이 영상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이나 1학년들이 본다면 나는 그냥 뭐 이런 좀 쉬운 길, 쉬운 방법을 찾아서 나는 항공과에 입학하고 싶어 이런 얄팍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정말 미친 사람처럼 또라이처럼 열심히 진짜 몰입해서 나는 한번 인생의 레전드 결과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항공과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객실 승무원이 되는 게 목표니까, 솔직히 객실 승무원은 여러분들 뭐 항공운항과 인하공전 나오지 않아도 별의별 이상한 학교 나와도 제가 다 합격시켜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실력을 최상으로 키웠는데 항공과 입시 실패해도 돼. 실패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성공만 해. 실패했는데도 어쨌든 테디쌤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열심히 해서 객실 승무원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이 명확하고 그걸 이루고 싶은 뜬구름 잡는 승무원 되고 싶어 간절해 보기만 해도 눈물 나 항공운항과 생각하면 떨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인드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정말 뭐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 때문에 사실 항공과 테디쌤 채널도 계속 하는 거고 이 수업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준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명이 소민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사실 항공사 근무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 것 같아서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제 두 가지만 좀 요청을 하면요. 이제 진짜 수시 1차가 아마 곧 코앞에 앞두고 있을 거예요. 항공운항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지금 좀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고3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입시를 곧 준비하게 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좀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혹시 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이 아주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크나큰 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면접 1, 2주 남았을 때 정도의 저의 상태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고 이때는 미친 듯이 내 장점에만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요거가 무너지면 진짜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 내 장점만큼은 정말 탄탄하고 단단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진짜 갈고 닦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면접을 보기 전날까지도 답변을 정말 계속 연습을 했어요. 물론 목이 저는 약해서 조금의 조절을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1, 2주는 정말 양으로 승부 본다는 생각으로 미친 노력을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가 가진 강점은 더더욱이 키워서 주위에 흔들리지 않게 내 장점만 바라보면서 좀 자신감 있고 기분 좋게 면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암기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자신 있는 답변들, 내가 자신 있는 소재, 자주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거는 암기가 완벽히 되어야 진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상식에서도 이 시상한 사람들 수상할 때 다 어느 정도 대본을 갖고 나와서 진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면 분명히 컨디션에 따라 완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의 정해진 답변들, 그래도 최소 30개 이상은 확실한 나의 답변을 좀 가져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아직 좀 입시가 남은 예비 고3 애들은 좀 어떤 걸 좀 지금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이거 조금 직설적이지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건 저 예체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3 때보다 오히려 고1, 2 때 그 약간의 뽕이 차서 나는 여기 입시생이다 라는 생각에 중요한 걸 놓치고 딴 거에 집중을 해요. 제가 예체능 할 때 대표적인 예가 저라서 저는 저를 후회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예체능 입시도 결국은 똑똑한 애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요 면접도 면접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친구들이 합격을 해요. 그게 말을 잘하든 아니면 내 강점을 잘 알아서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꼼수 부릴 게 아니라 내신 관리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왜냐면 뒤늦게 저처럼 토익 같은 걸로 이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주어진 이 1년이나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내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의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내신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쌤이나 이제 주변 조력자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내신과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좀 건강한 생활을 많이 했으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이 세상이 좀 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이랑 휴대폰 안 보고 좀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좀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랑 가족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보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제가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입시를 하다 보면 냉소적이게 되는 부분. 예민해지기도 하고. 내가 당연히 특별한 지금 위치에 있긴 하지만 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위치이긴 하지만서도 그 와중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면접에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하게 해라. 그리고 고3 됐을 때는 사실 뭐 쌤이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건 사실 뭐 반년에서 1년이면 맞아. 충분해서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잘 하시고 자신을 잘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사실 면접을 안 해본 친구들이라면은 어떤 조력자를 찾게 돼요. 당연히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다양한 학원들이든. 근데 여기서 제가 무조건 테디쌤 수업을 들어라 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방에 사는 친구들 뭐 너무 멀거나 하면은 쌤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정보가 부족해서 좀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시를 한번 망해보고, 예체능 입시를 한번 망해보고 이번 입시를 성공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그만두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이 입시 시장에서는 필요한 용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면접이라는 거는 좀 정해진 어떤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치화로. 그래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이 시간을 들여서 뭔가 이 친구들을 가르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방향이 아닌 조금 부수적인 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곳에서 내가 만약에 1, 2년을 준비를 하게 되면 돈도 시간도 저는 너무 많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을 잘 찾아가는 거, 그리고 혹시나 내가 첫 번째부터 못 찾았다 하면은 다녀보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찾아봐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올바른 지도를 받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80만 원 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80만 원 때문에 더 좋은 걸 놓치게 되는 거.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뭐 제가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을 그래도 만나고 싶어서 사실 성인 수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이랑 부산 두 곳에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말은 부산, 평일은 서울. 학생들 만나면서 대부분 되게 늦게 온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마케팅 때문에 뭐 유명한 곳들을 또 등록을 해버리고 그 돈이 크단 말이고 200, 300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부모님도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는데, 그게 지푸라기는 잘 부러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잘 해주고 싶어도 정말 좀 아쉬울 때가 있어. 그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날려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과를 주문했는데 사과가 50개 들었어. 근데 정말 맛이 없네요. 5만 원이 아까워서 그 사과 다 먹어야 될까요? 저는 다 먹는 게 5만 원을 날린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샀기 때문에 무엇을 체킹 못했기 때문에 이 사과가 별로인 게 왔구나, 5만 원을 날리게 되었구나. 5만 원은 그래 내 실수다 인정하고 사과는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과를 살 때는 그 버린 사과만큼 새로운 50개 사과를 즐겁고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틀림없는 선택을 하는 그 눈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대형 학원처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지 뭐 학원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테디쌤이 별로면 테디쌤은 망하고 테디쌤 학원도 망하고 테디쌤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망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외모, 미소,
그냥 의미 없는 거. 그리고 내가 항공과 입시 준비생 정말 1000명은 만나봤지만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지. 근데 학원이나 과외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잘한다는 말밖에, 너무 안정적이다, 너무 괜찮다, 이것만 조금 바뀌면 된다. 근데 다 엉망인데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우리 학생들 중에 가끔 스터디하다가 충격 먹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없는 칭찬이 계속 들어온다? 그거는 저는 입시 준비 면접에서 거의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방치가 최고의 학대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되고 더 많이 정보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여러분들의 것을 챙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서 언젠가는 소민 선배님처럼 원하는 학교도 가고 승무원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일차 면접 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갈 겁니다. 토요일 날 첫날에 갈 거고 아마 몇 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오전부터 좀 낮 시간대까지 있을 건데 아마 제가 가면 저도 보일 거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소민 선배님도 잠깐 방문해서 좀 응원 많이 해주기로 해가지고 소민 선배님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날 이제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인하공전 다니고 있는 저의 학생들도 좀 몇 명 불러서 좀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힘도 주고 물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적인 학생들도 그래도 궁금한 질문도 주고 제가 커피 차를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약도 했어요. 그래서 그 커피가 다 팔릴지 모르겠지만 무료예요. 무료. 그냥 다 공짜입니다. 오시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긴 가는데 그날 불안하고 하면 제가 파이팅도 하고 소민 선배도 파이팅하고 영상에서 봤던 사람들 보면 그래도 힘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이 되고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그리고 이 영상을 수시 끝나고 나서 보신다면 또 올해 나에게 닥칠 내년에 나에게 닥칠 그 입시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리쌤이었고요. 소민 선배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